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몇 가지 점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역수에서는 여러 가지 전법이 있는데 문점 사안마다 여러 방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지만 항상 될까요 안 될까요를 먼저 기준을 보고, 그죠? 기준을 보고, 아니면은 언제 될까? 안 되면 언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죠? 그다음에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 하나 달랑 뽑고도 여러 가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조건을 얘기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아니면은 옮겨야 되는 것이 좋은지, 이대로 있는 것이 좋은지, 옮기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수택절에 초요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중수감께로 바뀌었어요. 복개는 산내입계입니다. 그럼 먼저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질문 자체가. 그런데 수택절은 말 그대로 절제하다, 절약하다, 지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연못에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 형상인데 물을 막아야 되는데 줄줄 새고 있어서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수로 바뀌어 버렸어요. 연못의 고인물이, 그죠? 근데 여기서 나는 채가 수가 되고 용은 금이 됐어요. 그래서 금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이 첫 번째가 그냥 있는 게 좋은지 옮기는 게 좋은지. 근데 수택절로 어떻게 됐어요? 본인 지금 마음 상태가 들떠 있다. 내가 스스로 결정을 당연히 현재 상태 못하고 있다. 왜? 그런데 왜 두 군데서 올 정도로 나를 택할까? 그건 본인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태를 알고 몇 군데다 얘기를 했겠죠. 어디 나 옮길 데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군데서 나를 서로 오라 그러는데, 바로 오라 그러는 이유가 현재 상태가 택계입니다. 택계로서 12구설에 내가 현재 엮여 있는 겁니다. 엮여 있는 거. 그래서 초요가 동했으니까 뭐예요? 초요. 뿌리가 흔들렸어요.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굳건하게 뿌리박고 있어야 될 양이 음으로 바뀌어서 감수를 어떻게 했어요? 흘러가 버렸어요. 그죠? 물은 멈추면 썩는다죠. 이건 연못에 있는 물. 택계는, 얘는 대수요, 계주수,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흘러갔대. 어차피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있지 못한다. 12구설에 이미 올라타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있다. 근데 금으로 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옮겨도 전혀 나쁘지 않다죠. 더군다나 변께마저도, 변껴도 나와 같이 비화가 됐어요. 그죠? 비화가. 나와 같은 거. 그러니까 옮겨도 좋다죠. 좋다. 그러면은 두 군데로 할게요. 아까
옮길까요 말까요? 가게 되면 어느 회사로 가는 게 좋을까요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A 업체 첫 번째, 두 번째 B 업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회사를 가라고 권할까요? 아무 데나 가도 좋다? 두 군데 다? 본계, 직계가 다 좋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효가 동해서 초효. 그죠? 초효. 그래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가 이태택이에요. 이태택.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괴상과 괴수를 보고 뽑아놨는데 변계는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 여기에는 숙계가 있어요. 나와 같은 놈. 지난 시간에 팔춘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팔춘계. 두 개가 거듭되는 께를 팔춘계라고 하는데 팔춘계는 내가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 조금 모자르게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바로 팔춘계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두 번째 시험에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로 여기서도 첫 번째를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다 갖고 있어. 첫 번째 초요, 두 번째 이태태. 결과물이 어떻게 되세요? 팔춘계, 중첩된 계가 나서 중수강. 그러니까 제 결론은 두 번째 제2온 회사로 가랍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이롭다.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에 어차피 붙어 있지 못한다. 내가 있을 자리를 잃어버렸다. 초효가 동해서. 그래서 옮기는데 팔춘계 결과물이 두 개가 중첩된 게니까 두 번째 하는 일이 이롭다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 가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회사가 사실은 연봉을 더 준다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회사는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고 그런데 지금 옮겨서 잘 다니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회사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거의 회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 B 회사는 중견 회사로서 탄탄하게 잘 있고 본인도 거기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보면 굳이 아까 시간에 설명한 팔춘계가 나오면 100% 손해라 조금 이익이 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아니면 재수, 재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팔춘계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춘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무조건 비화가 됐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매매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매매점은 어떤 물건 값을 내가 저 물건을 사겠다라고 가계약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 물건 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한테 이 문점하신 분은 한 500만 원 정도를 깎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깎고 싶은데 오늘 지금 본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과연 500만 원을 깎아줄지 안 깎아줄지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점괘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산검괘가 나왔어요. 수산교의 상여가 동해서 감수가
손풍, 오선풍으로 바뀌는 깨를 뽑았습니다. 과연 500만 원을 깎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상깨가 동했으니까 물건값이 되고, 그죠? 간깨는 동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문점자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점자, 채가 되고 물건값이 용이 됩니다. 자, 나는 토인데 물건값은 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를 극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극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물건값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상효가 동하고 동한 놈이 목으로 바뀌어갖고 기껏 계약을 했는데 목으로 극을 당한다는 거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대래 깎아주지 않는다죠. 그래서 더 어떤 문제가 틀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늦게 이루어진다. 늦게 이루어지는데 결과물이 나를 극하고 있으니까 이 계약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손해본답니다. 손해본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러 가봐야 깎아주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밀고 땡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은 이루어진다죠. 왜? 채가 용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계약 자체가 뭐예요?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500만 원 깎자고 갔다가 깎아서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 500만 원 깎은 자체도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이 뭐냐면 어떤 가게를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값입니다. 물건값. 그런데 어차피 늦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오늘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가서 500만 원 깎아서 계약해도 결국엔 그 500만 원 깎은 자체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효가 동했어. 상효가. 그러니까 상효동은 뭐예요? 상효동은 저는 항상 말의 개념으로 봅니다. 말의 개념으로. 주말, 월말, 연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오늘 가지 말고 차라리 외계가 동했을 때는 길게 보라 그래서 길게. 그죠? 어차피 늦어지니까. 그래서 월말쯤으로 밀어라. 어차피 지금 이게 2월 달인데 2월 말 다 돼서인데 코로나 막 터져갖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이 가게 안 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어차피 내가 계약을 안 하면은 지금 어떤 작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계약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계약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월말로 밀었어요. 3월 말로. 사실은 그럼 지난 3월 말에 계약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이건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내가 그걸 하니까 따라온다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500만 원 물건값 깎아주고 그 가게 자체를 빨리 손 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이 내가 계약은 했지만
내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뭐야? 수상권. 그죠? 이 계 자체가 수상권으로 내가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미뤄라요. 그러니까 2월 말이 다 됐는데 2월 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3월 말에 지금 무슨 돈이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해갖고 약속을 최대한도로 밀고 나서 얘기를 해라. 아직까지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측의 계약자에서는 물건값 거의 그냥 준다고. 왜? 본인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떠넘기려고 하는 상태가 돼서,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손해를 봤을 텐데, 제가 미루라 그런 바람에 아직도 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이분은 500만 원 깎아서 번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다음은 병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병점. 어떤 분이 저에게 허리 수술을,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나이 더 들기 전에 해야 되겠는데 허리 수술을 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불안하니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괴를 뽑았더니 지하명의의 상효가 동해서 상효가 돼서 산하 비계가 나왔어.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려는데 해도 될지,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허리 수술하는 순간 더 힘들어집니다. 사지가 다 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자, 이게 나고 이게 허리라는 수술이라는 목적입니다. 그죠? 목적인데 화생토를 하고 있어. 그죠? 토를. 그러니까 내 힘이 내가 더 힘들어진다. 근데 변한 변계조차도 단토로 첩첩으로 쌓여버렸어. 그러니까 왜 사지를 못 쓰게 되느냐? 바로 이 권토가 멀쩡했던, 편안했던 것이 막혀버렸다. 산압이 빛 좋은 개살구. 그래서 지하명의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해가 떠올라서 화지진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 상태로 해가 둥 떠올라서, 지금은 또 한밤중에 땅 속으로 해가 들어갔는데 해가 떠올라서 화진이 돼서 내가 힘차게 약동을 하는 그 아침이 밝아와야 되는데, 산 밑으로 들어간 해가 땅 속에 있던 해가 한밤 수술을 했더니 한밤중보다는 조금 난 황혼이잖아. 노을, 석양, 그죠? 석양, 노을. 얘는 깜깜한 한밤중에. 괴상만 보면 한밤중에서 좀 후퇴를 해서 석양으로 됐지만, 석양이면 곧 해가 져서 도로 한밤중 된다. 그죠? 간깨는 손에다가 비유를 하는, 그죠? 손. 어깨에 달린 팔에서 손이 산압이 빛깔만 좋은, 꾸밀 빛자죠. 그죠? 꾸밀 빛자. 모양을 보기에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면은 더 안 좋아진다. 더 안 좋아. 그냥 물리치료를 받든가 다른 치료로 고치는 것이 더 낫다죠. 수술하는 순간 이 사람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불편해져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죠. 힘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수술점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그 이직점하고 매매점, 병점을 한꺼번에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통변 그 점사 풀이를 하면서 하나씩 또 그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